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없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 여러 가지 자산들 간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설명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어젯밤은 혼조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혼조했다라는 게 이제 주식, 채권, 또 그리고 달러 이렇게 이종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류의 자산들이 있는데 얘네들 간의 움직임이 일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각각 놀았다는 거예요. 제각각. 이렇게 제각각 놀았던 거는 똑같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의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금 어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화살표를 거꾸로 그렸네요. 하여튼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치열한 힘싸움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혼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 추세가 너무 과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게 너무 과했는데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이 가격적인 매력이 다시 살아났다고요. 이제는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낼 수 있고 이제는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생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는 어느 정도 이 매수 세력 더 앞으로 그 주식을 올리고 싶은 세력과 매도 세력, 더 팔아먹고 싶은 세력들 간의 힘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어젯밤에는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있었고 금리에도 있었고 달러에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제각각 힘의 흐름이 좀 서로 간의 힘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혼란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가격적으로 이번 주 내내 있었던 그런 조정을 끝낼 만한 재료도 있었고 또 그리고 뭐 이런 걸 끝낼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어젯밤은 일단 혼조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이번 주 내내 지속되던 어떤 조정이 조금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고 기존 추세는 아시다시피 워낙 강했죠. 기존에 주식이 올라가던 거 워낙 강했고 달러가 떨어지던 게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달러와 금리가 쭉쭉쭉 떨어졌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 흐름이 일단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어제 있었던 이런 혼조한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기존 추세가 강화되려고 하는지,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주식이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될는지 이제 우리가 잘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조정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욱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기존 추세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죠? 지금 어젯밤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 사실 뭐 굉장히 매력적인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표도 저렇게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한 거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유럽 증시는 하락, 그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유럽 증시도 하락 마감했지만 이게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증시 같은 걸 보시면은 하락 마감한 거예요. 하락 마감했죠. 전일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하락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하락을 한 거라고 이게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 하락이 멈춘 거죠. 오히려 3거래일 동안 이런 건 지지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양봉이 두 개 쭈르시 나왔고 이거 하락 마감했다 하더라도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지표들에 대한 반응이 이랬다. 주식시장은 일단 더 올라가려고 했다.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다시 이제 주식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반등을 하고 싶으면 월요일날 반등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월요일날 또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또 다시 비리비리한 모습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유럽 증시 이제 먼저 봤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자리 아직까지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리를 못 넘어선다면은 의미 있는 반등도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자리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등심해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에 딱 걸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저항을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죠? 지지력을 3거래일 동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도 없고 위쪽으로 올라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혼조한 거죠. 그죠? 야, 이 정도 빠졌으면은 가격적인 단기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근데 올라가자고 하니 위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락이 일단 약간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력은 만들어놨고 월요일날 이제 반등하느냐 마느냐가 포인트죠. 월요일날 반등 못하면 계속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월요일날 반등하면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다중고점형을 만들러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독일 증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는 미국 증시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림만 다를 뿐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먼저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 좀 하나씩 좀 더 해보자면요. 그 고용지표 발표됐죠. 네,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제 뭐 유로존 물가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유로존 물가지표 괜찮게 나왔죠.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아, 유로존 물가도 안정이 돼가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좀 높네. 이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죠. 요런 점 정도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저기 제가 어제 오후 영상 녹화할 때쯤에 이 독일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가 조금은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숫자이긴 하죠. 하여튼 독일 경제 독일 경제 여전히 좀 안 좋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래도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밤 10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시장이 너무나 좋았죠. 참고로 이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까지의 이제 시장의 반응을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까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 내가 어제 ADP 고용지표를 봤는데 너무 미국 고용이 튼튼하더라. 야, 너무 미국 고용이 좋으면 오히려 증시나 금융시장에 악재일 수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이제 이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 좀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포를 미리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막 미리 올라가고 있었고 주식이 막 먼저 빠지고 있었어요. 엄청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죠. 아이고, 시장의 우려대로 굉장히 고용시장이 튼튼했습니다.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논판 페이롤수도 21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아, 이거는 금융시장이 생각하던 최악의 악재가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재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저런 지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은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주식은 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웬걸 재밌는 게 이거 뒤집어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편의상 이제 금리니까 이거 뒤집어 놓으면 금리니까 지금 뒤집은 거니까 이 금리라 보시면 돼요. 30년물 선물인데 뒤집어 놨으니까 금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고용지표 발표되는 순간이 여기였다고요. 30분 봉입니다. 이거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미리 막 올랐다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순간부터 해서 막 미리 올랐다고요. 금리가. 그러다가 딱 지표가 발표되니까 윗골이 딱 달고 나서 오히려 금리는 푹 떨어졌죠. 물론 다시 되돌렸습니다만은 하여튼 금리는 오히려 저 고용지표를 발표로 해서 푹 떨어졌다. 주식시장의 반응 보겠습니다.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어디인지 딱 보면 아시겠죠? 30분 봉입니다. 똑같이 30분 봉이고 이 보시다시피 미리 고용지표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었다고요.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아래 꼬리를 달고 탁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재밌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선반영이 되지 않았겠냐. 어떤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올 거에 대한 공포를 시장이 좀 미리 선반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표가 나온 뒤에는 저렇게 되돌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평화롭게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밤 12시인가쯤 되니까 PMI가 발표가 되더라고요. ISM 서비스업이죠. 논 매니팩처리니까 비제조업이니까 뭐 서비스업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이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PMI는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던 강력한 미국 경제를 지지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서비스업은요. 제조업은 계속해서 물 말아먹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은 지금까지 좋았었죠. 서비스업이 좋으니까 미국 경제를 잘 받쳐주고 있었던 게 하나의 큰 핵심입니다. 근데 어젯밤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예상을 너무 하회했어요.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시장은 좀 충격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보시면은 서비스업 프라이스는 또 가격은 또 올라갔대요. 야,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높아지고 둔화는 둔화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은 또 큰 충격을 먹었죠. 이거는 무슨 요인일까요? 이건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밤 12시에 땡 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에 그
저기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이 시점쯤부터 해서 금리는 대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쭉 폭락을 하다가 다시 또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다시 되돌려졌죠. 하여튼 금리가 저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서비스업이 안 좋다라고 나오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주식이 대략적으로 이 시점이거든요. 나스닥이 그때부터 오르고 금리가 그때부터 더 떨어졌어요. 시장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거를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죠. 물론 이제 그 뒤로 다시 되돌리긴 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기존 추세의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던 주식이 다시 떨어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정했던 그런 영향이죠, 그죠? 이번 주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떨어졌던 금리는 다시 장 막판 되면서 올라가고, 올라갔던 주식은 다시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지만은 일단 하여튼 그래서 주식은 올랐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도치 형봉, S&P, 나스닥 둘 다 도치 형봉을 보여줬습니다. 러셀 지수는 좀 하락 마감했네요. 요거는 딱히 요거는 그냥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모양이고, 일단 S&P와 나스닥에서는 최소한 도치 형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작지만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난 일주일 동안 지속되던 조정이 일시정지된 겁니다. 상승 마감했으니까 멈춘 거죠. 더군다나 이제 도치형 봉이 나왔죠. 도치형 봉이 왜 나옵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왜 달립니까?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니까 그 싸운 결과로 저런 도치형 봉이 저런 봉이 등장을 하는 건데, 도지라고 하죠. 도지. 그런 봉이 등장을 하는 건데, 그런 봉이 등장을 하면서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지속되던 조정이 일시정지됐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 됐다만 보면 안 되죠. 사실 이제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기존 추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일봉 기존 추세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기존 추세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생겼다. 더 매력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존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조정을 했지만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조정 중이란 말이에요. 기존 추세 유지 중에 조정 중에 이런 도치형 봉이 나왔다면은 이거는 반등을 위한 어떤 밑받침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봉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석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봉을 봤으면 일단 주식을 한번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해보고 상방 베팅을 해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그리고 저 위에서 예를 들어 그 주식시장 하방 베팅을 하셨다라는 분들은 이런 봉을 보고 일부 비중 축소라도 하는 게 맞는 상황이 된 거죠. 보시다시피 어젯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미국의 고용지표죠.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버린 거는 분명히 지금 시장의 악재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를 높게 하고 있는 시장에 저 고용지표가 저렇게 좋게 나온 거는 악재예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고 안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역발상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그런 거에 대한 베팅을 할 수도 있긴 있었죠. 하여튼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생겼고, 그래서 정석적인 대응은 그래요. 정석적인 대응은 이런 봉을 기준으로 해서 비록 도치형 봉이고 약한 매수세입니다. 약한 매수세. 사실 몸통이 좀 토실토실하게 좀 살이 붙은 양봉이었다면 더 강력한 의미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 도치형 봉이라 의미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이 일주일간 지속되던 조정은 멈춘 거고, 이거는 어떤 매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대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리는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었고, 역사적인 고점을 훌쩍 뛰어넘은 레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쯤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매수세가 확인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잘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앞으로 대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점이긴 해요. 물론 이제 저는 일단 아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진 않지만은 이번에 얘가 올라오더라도 고점을 넘지는 못하고 다중 고점형을 만들면서 저는 이제 비리비리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건전한 조정이고 이게 어떤 매수세에 등장을 하는 첫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일단 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공격적으로 어떤 단타 매매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뭐 주식 상방 베팅이나 이런 거를 단타 정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제 주식 상방 베팅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뭐 저는 여기 고점을 넘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식 상방 베팅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배트를 짧게 잡고 짧게 조금만 휘두르는 게 맞긴 맞겠죠, 그죠? 길게 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짧게 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해요. 하여튼 어젯밤 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단 일시정지 됐다. 월요일날 연속적으로 반등해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올라오는 거고, 월요일날 이런 봉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락을 하면은 이건 이제 조정의 지속입니다. 조정이 더 오히려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얘가 이제 숨을 죽였기 때문이죠. 하루 숨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더 길어진다면 이제 장대 음봉이 또다시 한 번 더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해석은 뭐다? 이쯤 됐으니까 조정이 멈추고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어젯밤에는 어젯밤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뭘 했냐면 어젯밤에 제가 뭐 했냐면요.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까 하다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제 고용지표 나온 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야 잠깐 가만 생각해봐라 이거 너무 대놓고 이거 선반영 그런 삘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거를 미리 시장에 선반영해서 미리 금리가 올라가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밤 내가 일단 금리 상승에 베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추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추격의 의미가 있으니까 잠깐 가만히 생각해봐라. 단타나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윗골이 달렸던 부분에서 정확하게 뭐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 봉에서 금리 하락에 베팅을 했죠. 그래서 일단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해놓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그렇게 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베팅은 지금 단타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교육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할까 하다가 사실 근데 대놓고 너무 좀 보이기에 너무 좀 대놓고 좀 뻔히 좀 시장의 속셈이 좀 보이길래 그냥 했어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까 하다가 대놓고 시장이 그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시키고 있는데 그럼 고용지표 어떻게 나와봐야 어차피 금리는 또 다시 뭐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에다가 살짝 베팅을 하고 일단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훅 되돌려가지고 뭐 조금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일단 금리 하락 베팅 단타로 일단 진행 중이다. 어쨌든 근데 이 금리 하락 베팅을 제가 이제 하긴 했는데 다시 이거 뒤집어 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쭉 떨어졌다 올랐죠. 금리 하락 베팅을 이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정 베팅을 한 겁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지금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 거죠. 그죠? 금리를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 거예요. 정석적인 전략을 하긴 했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단타입니다. 이거 길게 갈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제 생각엔 큰 돈이 되는 거는 이 금리가 올라간다에다 베팅하는 게 이런 역베팅이 조금 더 큰 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젯밤 금리의 하락에 베팅을 한 거는 그냥 박스권 매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젯밤은 좀 솔직히 좀 베팅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장의 움직임이 좀 뻔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한번 조용히 좀 베팅 해봤습니다. 안 하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베팅을 해봤고 일단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다시 본전이긴 한데 일단은 뭐 조금 더 홀딩할 생각이 있습니다. 손해만 아니면 홀딩하면 되죠 뭐. 그래서 뭐 현재 분봉상으로 보시면 금리가 이런 모습이죠. 금리가 쭉 올랐다가 떨어져서 다시 올랐는데 하여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은 뭐이 자리입니다.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던 그 자리를 넘지 못하면은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쌍고점 만들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시 차트는 뒤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죠? 네. 지금 이게 국채 선물의 모습이다. 국채 선물은 사실 어젯밤에도 계속 떨어졌죠.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해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왔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금리는 계속해서 금리가 아니고 선물이 계속해서 선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아직 금리는 변화의 신호라고 나타날 만한 게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주식시장 봤죠.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양봉이 나오고 뭐 이러는 등 어떤 약하지만 매수세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금리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의미 있는 저항을 확인하지 못했죠. 다만 이제 여기가 저항이구나라고 살짝 확인은 했어요. 4.1 부근에서 어제 상승이 멈추던데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1은 이 자리죠. 4.1은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멈출만 했어요. 4.1 자리. 어젯밤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딱 4.1 터치했으니까 저는 이 자리 부근에서 원래 책 보고 있었는데 야 가만 대놓고 선반영인데 이거 어차피 다시 금리 떨어지겠다 싶어갖고 여기서 일단 금리 하락 배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타라고요, 단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지금 금리는 이제 어쨌든 많이 달려왔던 그런 피로감 때문에 좀 박스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박스권 매매를 일단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그런 구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금리 지난번에 10년물 국채금리 5% 찍었을 때 그때도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 범위가 있었잖아요. 5% 범위에 와서 5에서 한 4.8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이 결과적으로 틀어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여기서 방향이 전환이 되려면 이렇게 훅 이렇게 V자로 올라오고 U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매집이나 어떤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당분간 이제 박스권 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박스권의 범위가 좀 크긴 크죠. 좀 크게 잡으면 이제 3.8에서 한 4.1까지 박스권으로 잡을 수 있고, 이게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3.92에서 한 4.1 정도 사이, 이 정도 박스권으로 봐도 뭐 괜찮을 것 같다. 3.92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이 자리는 사실 좀 깨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어젯밤 금리 하락 배팅을 좀 해봤다. 하여튼 지금 금리 하락 배팅하는 건 정석적인 거죠, 사실. 정석이죠. 역배팅이 아니고 정석이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 금리가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고 매도세를 의미 있게 확인한 것도 아닌 상승이다. 금리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맞긴 맞다. 근데 어쨌든 분봉상에서 보면 그렇고, 일단 윗꼬리도 달리고 했고 어떤 저항 부근이니까 일단 금리 하락 배팅 충분히 해볼 만한 뭐 그런 때다. 사실 그 주식시장도 어젯밤에 그래요. 사실 제가 어제 금리의 하락 배팅을 했던 그 시점에 주식도 사실 같이 상승 배팅을 했으면 되긴 됐었어요. 근데 뭐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웬만하면 이제 저는 그 주식이 주포기 때문에 채권은 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그 주식에 큰 돈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이제 저의 주력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일단 한 군데로만 가능하면 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 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위로도 먹고 아래도 먹고 그러면 사실 가장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이 두 가지를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단순하게 한쪽만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식 상승 베팅도 사실 그때쯤이면 하면 되긴 됐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일단 잡고 금리만 베팅하고 잡고, 하여튼 뭐 그 주식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움직임 보인 거예요. 그죠? 어젯밤 아래 꼬리 달렸던 그 시점이 딱 어떤 상승 베팅을 하기 괜찮은 때였긴 했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 아래 꼬리 부분, 고용지표 딱 발표됐던 아래 꼬리 이 부분이 증시 상승 베팅을 하기 딱 좋았던 자리다. 주식 나스닥 차트를 봐도 지금 어떤 쌍바닥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일단 월요일날 가봐야 아는 거죠. 하여튼 뭐든 월요일날 가봐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젯밤 고용지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 빠졌잖아요. 일주일 내내 빠지면서 어젯밤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를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그런 걸 살짝 역발상의 아이디어 뭐 그런 걸로 삼아서 단타 매매 정도 진입을 해봤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어젯밤 뭔가 좀 주춤하는 그런 신호를 확인했으니까 월요일 날부터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면 된다 이겁니다. 달러도 지금 보시다시피 도치형,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도치형 봉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로화 약세, 이거 유로화 강세, 기존 추세에서 갈까? 아니면 유로화 약세 계속해서 그 조정을 이어갈까? 고민 중인 거죠. 다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로 보자면 그렇다고요.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하게 치열하게 싸웠다. 여기서 이거 계속해서 더 올라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이 좀 박스권 만들면서 이렇게 좀 여기서 좀 어떤 하방 경직성 확인하는 게 맞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죠?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부터 일주일 내내 주식시장에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된 거는 선반영으로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이 어떤 단타 매매의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뭐 주식시장 자체는 그죠? 뭐 전반적으로 혼조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잘 섞여 있네요.
뭐 특별한 방향성은 없었는데 어젯밤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일단 잘 버텼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잘 버텼던 거는 기존 추세의 어떤 관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잘 버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기존 추세가 다시 강화되느냐, 다시 기존 추세가 시작되느냐, 다시 주식이 오르고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다시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가 시작될 것이냐. 시작될 수 있는 발판 정도는 살짝 약한 발판은 만들어놨는데 그 발판을 실제적으로 디디고 내가 거기다 체중을 줘서 딛고 올라설 수 있을지는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른 거 없죠? 어젯밤에 국제유가 올랐네요. 국제유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날 나왔던 양봉이 중요했죠. 그래서 지금 다중바닥형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저항은 넘어서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 국제유가 보면은 뭐가 추세전환의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죠?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고점, 여기 있는 이 직전 고점,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고점이 높아지겠죠? 일단 저점은 높아졌어요, 분명히. 저점은 높아졌으니까, 저점은 높아졌는데 이제 고점이 높아지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고점이 이번에 어딘가를 잘 돌파한 척 하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던 주식시장, 이거 국제유가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던 지금 국제유가 뒤집어 놓은 건데 이걸 주식시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잘 올라가던 주식이 추세를 전환하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제가 어제 아침인가 말씀드렸죠. 어제 아침인가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조건이라 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의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아직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지는 않은 거죠, 그죠? 하여튼 국제유가를 뒤집어 놓고 주식시장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추세 전환이 되려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금리를 보는 관점은 이 국제유가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여기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금리 하방 진입을 한 거고, 이제 금리 하방 적당히 단타를 잘 칠 수 있다면 치고, 여기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 준다면은 이제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금리 상승 베팅을 하면서 다시 추세 전환을 노릴 생각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지금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제유가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여기 어딘가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시 주식이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다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어떤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이 주식시장에는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려봤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에 금리가 출렁출렁했어요. 금리가 굉장히 출렁출렁했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착륙과 경착륙의 사이에서 지금 시장이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금리가 출렁출렁하고 시장이 혼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타당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죠?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서비스업 PMI가 저렇게 안 좋게 나왔네. 이거 경기 침체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고용지표는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봐라, 연착륙이 확실하다, 이게 그죠? 지금 그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상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주장하는 사람과 경착륙을 주장하는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혼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쭉 다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증시는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벌써 하락이 약간 둔화됐어요. 코스피는 일단 벌써 하락이 살짝 좀 둔화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여기서 계속해서 멈춰 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기에는 일단 지표의 내용이나 이런 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조정세가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코스피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그래도 어제 나스닥이 조금 좀 버티는 바람에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강해요. 여러분들 코스닥은 분명히 강합니다. 이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겠다는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가 약한 거지 코스닥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코스닥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보였네 이러면서 이 레벨업 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 줄 꺼놓은 자리가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 돌파한 척 하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